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성격이 아니고 정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성격인데 이번 임대차 3법은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 3법이라 해서 1회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과 전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또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되는 내용은 만기 시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내용, 즉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임대료가 안 오른 동네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인 경우 이 내용이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인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시장으로 주인이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집 구하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주위에 싼 전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주인 혼자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받아지나요? 당연히 안 받아집니다. 시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계약이 되는 게 전월세 시장입니다. 만기가 될 때쯤 되면 보통 주인과 세입자들은 서로 딜을 합니다. 아이고, 벌써 만기가 다 됐네요. 계속 사실 겁니까? 이사 나가실랍니까? 아, 그러네요. 벌써 만기 다 됐네요. 우리 계속 전세 살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래, 자꾸 이사 땡기면 뭐 하겠노? 이사비에 복비에 날 뜯어온데 사람 고생이네요. 아, 근데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다던데. 그래요. 우리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건데 그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그래도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는 좀 그렇고 반만 올리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신랑이랑 의논해 볼게요. 아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갱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 금액이 안 맞아지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주인은 새로 전세를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주인과 세입자가 협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가가 급등한 지역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먼저 시세대로 돈을 올려줄 테니까 갱신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고 나중에 세입자가 5% 이상 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일체 협상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나중에 5% 이상 낸 금액을 다시 내놔라고 청구하진 않겠지만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면서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5% 이내만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전세금을 안 올리는 주인은 임대 3법이 없어도 안 올릴 것이며 전세금을 못 올릴 바에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마음먹은 주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거예요. 그 또한 개인 재산이므로 잘했네 못했네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세입자는 결국 이사를 나와서 시세대로 전세를 구하게 될 것이고 주인은 사실 억지로 집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주인이 이사 들어온다 해놓고 딴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 어쩌나 싶어서 또 정부에서는 친절하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 실효가 없는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내가 진짜 주인이 너무너무 미워서 주인을 한번 갈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보통의 경우 똥 밟았다 생각하고 말지 누가 소송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직장생활하고 다 바쁜데 소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 치면 주인들이 예,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손해배상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료 5% 상한선을 둔 것은 시장 경제를 완전 무시한 법이고 자유계약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으로 그 결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더 올려주고 계속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입자에게도 해롭고 주인에게도 해로운 쓸데없는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니까 임대차 계약 건수가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 영향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갱신할 주인은 5% 이내 안에서 갱신을 할 것이고, 5% 이내에서 갱신하기 싫은 주인은 어떻게든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살던 집을 시세에 맞게 세를 놓든 팔든 해서 이사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호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해서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 내려온 것도 없고요. 굳이 이런 말을 안 적어도 근처 입주민들은 오매가매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서 이것저것 의논을 하기는 합니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엄청난 법이 쏟아져 나와서 담당 공무원들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싶어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라는 식으로 모르쇠 작전을 펴는 마당에 개호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오라고 적혀 있으니 누구 멱살 잡히는 꼴 보고 싶어서 저러나 하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또 시세는 네이버, KB시세, 감정원 등 들어가 봐도 시세 제공이 다 되어 있고, 주위 부동산 몇 군데만 전화해 봐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는 시세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 전월세에도 세금을 본격적으로 매기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전세, 월세에도 세금이 곧 부과될 날이 곧 닥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임대 3법이 과연 임차인을 위한 법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가 폭등할 조짐이 보이니까 은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든 법에 불과해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 3법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